자폐범주성 장애를 위한 음악치료 과정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을 끝으로 우리 자폐범주성 장애에 대한 학습은 마치도록 하는데요. 이번 학차에서의 학습 목표는 자폐범주성 장애를 위한 음악치료 적용 영역을 우리가 학습하고 적용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폐범주성 장애를 위한 음악치료 활동에서 고려할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숙지하고요. 세 번째로 자폐범주성 장애를 위한 음악치료 전체적 흐름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자폐범주성 장애를 위한 음악치료 영역을 좀 보게 되면 6가지 적용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살 이후로부터 3, 4살 때부터 이 자폐범주성 장애로 진단받은 아이들은 여러가지 이 6가지 영역에 있어서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다른 형태로 반응을 보이는데요. 이 사회정서적 발달, 여기에 부족한 영역에 대해서는 기악 재창조 연주나 즉흥 연주를 통해서 음악 치료를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커뮤니케이션 발달, 찬트 및 관악기 불기, 또 노래 부르기 과정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발달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감각 발달, 감각의 통합 및 협응에 대한 부분, 감각의 자극 및 혼합에 대한 부분, 감각적 강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음악적 치료 영역으로 볼 수 있고요. 네 번째 영역으로는 인지 발달, 어떤 것들을 보고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고 또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수용할지를 느낄 수 있도록 이 인지 발달의 영역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적응 행동이라고 해서요. 여러 가지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에서 다양하게 적응하는 영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래 아이들과 함께 어울린다든가 아니면 엄마와 함께 버스를 탔을 때 그런 사회적 분위기와 영역에서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할지, 어떤 아이는 그런 아이가 있다고 해요. 이 자폐범주성 장애를 갖고 있는 한 아이는 버스를 타면 누가 그 자리에 앉아있든 자기가 항상 앉아있던 그 자리를 고집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와 함께 엄마가 버스를 타면 이 아이는 그 자기가 앉던 자리로 무조건 가게 되는데 거기에 사람이 있으면 짜증을 내거나 울거나 어떻게든 그 자리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앉을 때까지 아주 과잉된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리기 때문에 또 어른들이 자리를 비켜주기도 하고 그 아이가 앉기도 하게 하지만 이런 행동들이 사실은 나이가 좀 들어서도 반복된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거나 아니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하면 예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의 정해져 있는 순서나 흐름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예배도 보게 되면 어떤 때는 전체가 함께 일어날 때가 있고 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고요. 또 어느 쪽으로 들어가거나 어느 쪽으로 나온다거나 하라고 하는 보이지 않게 누구에게나 다 인식되어져 있는 그런 예식에서의 기본적인 절차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폐범주성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어서야 할 때도 앉아 있거나 가운데는 오직 어느 특정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자기가 원하는 그때에 그곳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도 아까 그 어린아이가 버스를 탔을 때 어떤 한 의자를 고집하는 것처럼 자기만의 독특한 그런 예전적 의식을 갖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는 그 상황에서 그 행동을 하거나 그 어떤 결과를 가져야만 만족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따라가는 그런 행동 양상을 보이는 장애 아동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적응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요. 여섯 번째로는 취미 생활과 직업 재활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음악치료 적용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 장애를 갖고 있는 내담자, 클라이언트의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잘못된 영역을 수정, 보완, 또 향상, 유지시키는 기능은 기본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연령이 되어지고 또 사회적 활동을 해야 되는 나이가 되었을 때는 그런 취미 생활이나 직업 재활에 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회 정서적 발달, 그 음악 치료 목적 영역을 좀 보게 되면은요, 이런 기악, 재창조 연주, 즉흥 연주 이런 이제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이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그 활동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목적을 이루어 나가느냐가 아주 중요한 이 목표가 되고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눈 맞춤 향상, 사회 활동을 함에 있어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과 이 눈 맞춤에 대한 것은 아주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반응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자폐 범주성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엄마하고도 가족하고도 이 눈 맞춤에 대한 부분이 결여되어지고 피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사회 정서적 발달의 한 부분으로 계속 이 재창조 연주나 즉흥 연주를 통해서 이 클라이언트, 장애 아동과 눈 맞춤을 계속 향상시키는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정서 표현. 너 오늘 이 연주하는데 기분이 어때? 잘하고 있는데 너 기분 좋아? 어떤 이런 표현을 했을 때 그 표현에 대해서 적정한 정서적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회적 상호작용.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옆에 있는 친구와 함께 악기를 서로 교환하거나 아니면 어떤 악기의 연주에 따라서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 또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잘 따라하는 이런 상호작용이 아주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죠. 자기 및 타인 인지, 특별히 이 자폐성에 있는 그 장애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의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고요. 자기 주변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형제끼리도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가 자기 영역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큰 불쾌감을 표시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그 이상적인 반응들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을 당황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통해서는 자기 및 타인 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시작 행동하기, 어떤 말을 건다거나 또 아니면 무엇을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의지를 갖고 있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먼저 다른 사람에게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교대 행동하기, 이건 서로의 역할을 바꾸어서 해보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런 즉흥 연주에 있어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저 사람이 연주했던 그 연주의 시간과 방식을 내가 그때에 또 내가 그만큼의 숫자로 이 연주를 해야 되는, 그래서 서로의 역할들을 서로 교대해서 또 변경해서 했을 때 그것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도와주도록 이 목적 영역에 두고 있습니다. 공동관심, 어떤 하나 악기에 대해서 그 모든 아이들이 뭐 재질, 또 소리의 사운드, 높낮이, 또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반응들에 대해서 함께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같은 어떤 이 반응들을 보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즉흥 연주라든가 재창조 연주, 그러니까 어떤 이미 만들어졌던 연주나 음악을,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 공동 관심, 옆에 있는 사람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조금 큰 액션들을 보일 때 그 액션들에 대해서 조금 따라오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런 행동들이 나올 때마다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아니면 반복적으로 아니면 이미 익혀진 행동에 의해서 그 행동을 보이게 되는데, 그렇게 공동 관심에 따라오게 하는 그런 목적 영역을 두고 있습니다. 공동놀이는 함께 어울려서 놀 수 있는 다양한 놀이를 말하고 있고요.
이제 악기를 공유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 아까 그 언급했던 것처럼 이런 그 자폐성 아이들은 자기 것에 대해서 누군가 손을 대거나 빼앗아 간다고 하면 아주 극히 이상한 반응들을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었던 어떤 악기나 물건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회정서 발달을 위한 활동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규칙 지키기. 그렇습니다. 내가 해야 할 시간에, 내가 해야 할 타임에 연주를 하거나 쉬거나 또 일어서거나 앉거나 하는 이런 나름대로의 규칙들에 대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죠. 이러한 영역에 대해서 활동을 하기 위한 것으로는 기악, 재창조 연주, 악기를 가지고 이제 이미 연주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따라하는 거나 즉흥 연주, 노래 부르기, 발성적 재창조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앞에 선생님이 이렇게 불러주면 아이가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죠. 또 어떤 노래의 앞부분을 부르면 아이가 그 노래를 다시 또 따라 부르는 이런 활동들을 발성적 재창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 활동, 율동이라든지 아니면 손뼉치기라든가 다양한 우리 몸을 활용해서 이 신체 활동을 하는 것도 아주 좋은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각 통합 활동, 감각을 통합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은 옷감, 질감, 색감, 또 이런 감촉들, 다양한 부분에서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듣고 냄새 맡고 뭐 소리를 듣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다양한 그 활동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발달 영역에 보게 되면 찬트 및 관악기 불기, 또 노래 부르기가 발달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음악 치료 목적 영역에서 보게 되면은 표현 언어 및 수용 언어, 그러니까 표현 언어를 정확하게 또 적절한 언어들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소리를 들음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그 의미를 이해하고 그 의미에 따른 행동 반응을 유발시킬 수 있도록 이러한 언어적 그 발달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말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행동으로 지시, 손짓, 눈짓 아니면 여러 가지 행동들을 통해서 자기 의사소통을 분명히 하는데 음악 치료의 목적이 있습니다. 발성하기, 이 발성하기, 소리 크기는 자신감과 비례한다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다양한 이 발성 훈련들은 자신감 또 이 향상과 호흡 발달에도 아주 좋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 조절에 대해서도 나오죠. 호흡을 길게 끄는 훈련들, 또 아니면 호흡을 적절하게 들어 마시고 내뿜는 이런 훈련들이 다양한 부분에서 좋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좋은 변별 및 명료화, 그러니까 발음에 있어서 정확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얼버무리거나 그리고 모음 조화, 모음이나 자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끝맺음이 없는 어미를 마무리 짓지 않는 그런 언어들에 대해서 수정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억양 및 praise, 억양과 문장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교정하는 일을 하고요. 단어 수준의 발성하기, 그래서 단어들에 대해서 정확한 발성들을 하고요. 그 단어들을 읽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물의 이름 말하기, 정확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지적하고 지시해서 그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고요. 질문에 적절한 사물 지적하기, 어떠한 질문을 내었을 때 얘야 의자가 어디 있니? 라고 표현했을 때 정확하게 그 의자를 지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할 필요가 있고요. 질문에 언어로 답하기, 어머니는 오늘 집에 계시니? 했을 때 예, 아버지는 직장에 가셨니?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렷하게 질문에 대한 단어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찬트 및 몸 동작하기, 노래의 일부분 소리내기, 노래 질문에 언어로 답하기, 질문에 동작으로 답하기, 포인팅, 관악기 연주하기,
2, 3음절 단어 모방하여 노래하기, 동요를 한두 마디 정도로 번갈아 부르기. 사실 아까도 나왔지만 동화 같은 부분을 선생님이 먼저 구연동화처럼 그냥 한번 읽어주고 거기에다 음절을 붙여서 노래를 하면서 그 동화를 읽어주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아주 반응이 신기해야 하고요. 자기도 그렇게 해보고자 하는 흉내내기, 그런 아주 강한 의도를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예라고 볼 수 있고, 아이에게 그렇게 동화의 앞구절 짧은 구절에 대해서 노래로 따라할 수 있도록 해본다고 하면 아주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되겠습니다. 감각 발달, 감각의 통합 및 협응, 감각의 자극 및 혼합, 감각적 강화, 이렇게 감각 운동 발달에 대한 부분에 몇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감각 통합,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듣고 보고 맛보고 만지고 뭐 느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잘 윤활하게 원활하게 이 아이가 반응 보일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발달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죠. 감각 협응, 눈으로 보면서 손으로 만지는, 이렇게 어느 신체 부위가 몇 가지의 동작이 함께 연결되었을 때 함께 협응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개발하고 하는 것이고요. 감각 자극, 이것이 아픈지, 이것이 뜨거운지 차가운지, 기쁜지 슬픈지, 이런 자극적인 부분을 볼 수 있고요. 감각 혼합, 이런 감각대한 부분들을 여러 개를 복합적으로 운영했을 때 그거에 따른 반응을 보이게 하는 것. 조작 기술, 감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이것을 조작한다, 제한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더 올릴 수 있는 이런 그 감각 조작 기술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치료할 수 있다고 보고요. 자기자극 행동 감소, 이만 머리를 아픈데 찍거나 또 약간 몸이 옆으로 좀 기울어지면서 걷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얼음이라든가 차가운 것을 오래 만지고 있으면서도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금방 손을 떼지 않거나 고집스럽게 반복적으로 그것을 붙잡고 있는 행동들이 있는데, 이런 자기자극 행동 감소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음악에 맞춰 동작하기, 음악에 맞춰 연주하기, 신체 접촉하기, 악기 탐색하기. 신체 접촉하기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머리, 어깨, 팔, 무릎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신체를 접촉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악기들에 대한 탐색은 악기의 재질이 뭔지, 소리가 높은지 낮은지, 그리고 이 악기가 큰지 작은지, 다양한 악기를 가지고 탐색하고 그거에 대한 반응을 통합적으로 아이가 느낄 수 있도록, 인지시킬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인지발달을 위한 음악치료 목적 영역을 보게 되면요. 모방행동 향상, 모방행동을 따라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집중력 향상, 지속력 향상, 숫자인지, 색깔인지, 글자인지, 신체 부위인지, 사물인지, 사물의 범주와 오른쪽, 왼쪽, 위, 아래, 크고 작고, 많고 적고, 기억력. 사실 좀 이러한 영역들에 대해서 그 장애아가 인지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특징들을 자기가 잘 분별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치료 목적의 방향을 두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동작 모방하기. 치료사가 어떤 동작을 보였을 때 그 동작을 그대로 따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시를 포함하는 음악 활동하기. 자, 여러분, 저쪽에 있는 탬보르를 가지고 와서 5번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어떤 지시된 내용을 가지고 이 장애 아동이 가서 그 부분을 그대로 활동을 통해서 성취하였을 때 그런 활동들이 음악치료 목적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색깔이나 숫자 악보를 보고 연주하기. 우리도 좀 있으면 우리가 그 실제적인 그 연주 활동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색깔이나 숫자 악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예를 들면 빨간색과 파란색과 녹색과 그 색깔들이 나와 있는
여러 그 색깔들을 섞어 놓은 다음에 그 색깔이 나올 때마다 어떤 악기, 특정 악기를 연주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 또 숫자 악보, 숫자들을 두어서 그 숫자에 따라서 그 숫자와 연결되어 있는 악기들을 연주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 악기의 그 숫자만큼 연주를 하게 하는 이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런 색깔이나 숫자 악보 연주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악 연주, 여러 악기들이 함께 모여서 연주하는 것이죠. 또 기악 합주, 또 개인이나 또 여러 명이 함께 합주하면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적응행동, 적응행동 발달을 위한 음악치료 목적 영역에는요, 손 씻기, 밥 먹기, 양치하기, 옷 입기, 인사하기, 전화하기, 화장실 가기, 장난감 정리하기. 그러니까 3살부터 4살, 5살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또래 아이들에게 있어서 일상적인 일들이죠. 그리고 조금만 훈련하면 일상에서 전혀 어려움이 없는 활동들이지만, 이 자폐범주성 장애 아동들에게는 어려운 영역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음악치료 목적을 두고 하나하나 이 모든 활동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취미생활 및 직업재활, CD 플레이어 작동하기, 성악 배우기, 합창, 악기 배우기, 합주.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작은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하나 부분들이 사회에서 또 적응하고 또 취미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들을 가지고 이 목적을 갖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폐범주성 장애를 위한 음악치료 활동에서 고려할 내용이 9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료 활동 및 환경에 대한 거부 반응. 장애 아동이나 내담자가 지금 현재 어떤 활동에 대해서 극히 거부감을 느끼거나 부담감을 갖고 환경에 대해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너무 강압적으로 또 너무 물리적으로 이 장애 아동이나 아니면 장애 내담자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기다려주고, 충분히 어떤 감정적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이 내담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각 자극에 대한 부적절한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그 부적절한 반응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 보이지 말고 충분히 기다려주고 포용하고, 그 내담자의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충분히 받아들여진다는 인식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극에 대한 선택적 집중. 어떤 악기도 자기가 원하는 악기만 가지고 연주를 하겠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정한 사람하고만 같이 어울리려고 하고, 어떤 활동을 함에 있어서 다른 것보다 다양한 활동 중에 꼭 자기가 원하는 그 활동만 고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습의 전이와 변화에 대한 수용. 그러니까 이 선생님과 아이의 관계에서 이 선생님과의 어떤 이런 전이, 또 역전이, 이런 그 변화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을 하고, 이 장애 아동이 충분히 이 교육적 상황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충분히 환경적 요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각 자극에 대한 지연된 경험. 아주 예민하다고 하죠. 청각 자극에 아주 예민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소리가 크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리듬적 운동, 리듬을 통해서 충분히 이 장애 아동 안에 다양한 활동들 안에서 체계적 반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듬적 운동을 잘 활용하면 좋을 거고요. 언어와 일반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verbal language, 말로 하는 언어와 그냥 지시적 행동과 어떤 제스처를 통한 이런 다양한 언어들을 통해서 이 범주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아이들이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따라올 수 있도록 돕는 일이 필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과 사회기술,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이제까지 계속 얘기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정서, 의미, 활동, 레퍼터리, 이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제물입니다. 첨부된 동영상을 보고 A4 사이즈 반쪽 분량의 소감문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폐증을 알게 됐어요 라고 하는 짧은 영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폐증의 10가지 초기 징후에 대해서 외국에 있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이 자폐를 앓고 있어요. 이 아버지가 자기 아이가 이 자폐가 된 걸 늦게 알게 되었는데 그 사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초기에 이 자폐의 징후를 좀 인식하고 이 초기의 자폐를 좀 잘 잡을 수 있도록 자기가 직접 자기 아들에 대한 행동들을 촬영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초기에 나타나는 10가지 징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영상을 잘 보시고요. A4 사이즈 반쪽 분량으로 소감문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